네, 이제 뉴욕 저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5승 12패 기록을 하면서 지구 3위에 머물렀던 저츠였는데 그 그린베이의 영원한 원클럽맨으로 남을 것 같았던 애런 로저스가 이제 그린베이를 떠난 것만 해도 충격이었고 그 행선지가 제츠라는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었는데 제츠로 와서 이 정도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이렇게까지 못했던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에런 로저스 하면 이제 워낙 정규리그 MVP도 여러 차례 수상을 했고, 뭐 음. 슈퍼볼 우승 반지까지 있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베테랑 쿼터백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츠의 이전에 있었던 뭐 샘 다누드라던가 잭 윌슨이라던가 이런 선수들보다는 이제 훨씬 나은 활약을 보여주겠지. 그리고 팀 전력도 꽤 좋아졌기 때문에 제츠를 이끌고 더 높은 곳까지 좀 올라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신 팬분들도 꽤 많으셨을 텐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첫 데뷔전 1쿼터부터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고 2024년에는 이제 전경기 선발 출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츠가 바라던 애런 로저스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톰 브레이디가 말년에 템파베이로 이적을 해서 슈퍼볼 우승을 한 번 더 하고 은퇴를 했던 그 어떤 성공 모델을 제츠도 좀 답습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츠와의 두 시즌을 통해서 탐 브레이디와의 어떤 그런 비교 자체도 좀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승 횟수 차이는 많이 나긴 하지만 뭐 순수 실력에서는 에런 로저스가 위다 뭐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비교 자체도 불가능해졌다. 아, 뭐탐 브레이디의 완승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제츠로 넘어와서의 성적을 좀 살펴보면 18경기를 뛰었는데 6승 12패 기록을 했습니다. 승률이 33.3%. 굉장히 처참한 기록이고 이거를 에런 로저스의 이름을 가려 놓으면 뭐야 샘 다놀드 기록이야? 아니면 뭐 제길슨 기록이야? 이렇게 물어보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록인데 이게 로저스의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그 그린베이 패커스 시절의 승률이 147승 75패 1무로 66.2%였거든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경기하면 두 번 이기던 선수가 세 음. 번 경기하면 한 번 이기는 꼴로 이제 바뀐 거죠. 네. 뭐 그 차이는 뭐 경기 수가 늘어날수록 뭐 점점 더 큰 간극이 생기는 거니까 뭐 엄청난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제츠는 이제 총 4,900만 달러의 데드캡을 감수를 하고 에론 로저스를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방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년에 나눠져서 그 데드캡이 부과가 되고 올해는 이제 1,400만 달러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로저스와의 잘못된 계약이 내년 그 캡스페이스까지도 큰 악영향을 좀 끼칠 예정이에요. 일단 이제 로저스라는 카드도 결국에는 이 제츠의 반등을 위한 어떤 발사체, 추진력이 이제 되어주지 못한 상황에서 제츠는 일단은 이제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또 분위기 반전에 나섰고 저희가 디트로이트 이야기를 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에런 글렌 디트로이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 제츠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얘기하면서 패치에서 전성기를 보냈었던 브레이블이 이제 감독으로 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렌도 비슷한 케이스죠. 1994 시즌에 제츠가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2번으로 글렌을 지명을 했습니다. 선수 시절 이제 포지션은 코너백이었죠. 그러면서 8년 동안을 제치해서 뛰었는데 두 번의 프로볼에 선정됐고 1996 시즌에는 이제 100야드짜리 픽식스라는 또 명장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츠가 2003년에 팀의 40주년을 기념을 해서 역대 제츠 소속으로 뛰었던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팬투표를 해가지고 4 디케이드 팀이라는 걸 이제 선정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너백 포지션에서 이제 두 명을 뽑았는데 그 2등 안에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런 글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만큼 제츠 팬들에게는 이제 레전드로 남아있는 그런 선수 생활을 했었고 음, 은퇴 후에 이제 프런트로 뭐 커리어를 이어가서 뭐 지금은 이제 수비 쪽
코치로 이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이번에 감독이 된 뭐 에런 글렌인데 사실 제츠에서도 잠깐 몸담은 적이 있었어요. 음, 2012년에서 13년까지 제츠의 스카우트 팀에서 이제 잠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다른 팀들을 거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친정팀에서 개인적으로는 또 커리어 첫 감독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스 시절에 에런 글렌의 수비의 철학은 뭐였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제 짧게만 요약을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3-4 디펜스, 4-3 디펜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에런 글렌은 그런 이제 형식적인 포메이션에 얽매이기보다는 이제 상황에 따른 굉장히 유연한 뭐 선수 배치라던가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에서는 강력한 맨투맨 커버리지를 선호하는 코치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전진을 막고 어떤 실점을 최소화하는 부분보다는 색이나 펌블, 인터셉션 이런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이제 빅플레이를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그런 공격적인 수비를 좀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철학들이 이제 이 제츠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쿼터백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이제 로저스를 방출했기 때문에 새로운 주전 쿼터백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예, 음. 그래서 뭐 많은 후보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지난 시즌 피츠버그에서 뛰었던 저스틴 필즈와 2년 4천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주전 쿼터백으로 낙점을 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 로저스가 스틸러스랑 계약을 맺으면서 이 유니폼을 바꿔 입은 두 쿼터백이 1주 차에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로저스가 스틸러스와 계약을 한 시점은 이미 이제 리그의 공식 스케줄이 발표된 이후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무국이 모른 채로 짠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얻어 걸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사무국 입장에서는 1주차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라인을 가진 매치업을 좀 의도치 않게 얻게 됐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라던가 이런 사과에 대한 에피소드들은 사실 시즌이 시작하게 되면 또 옅어지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좀 빠르게 이제 뽑아 먹고 어떤 이제 어그로를 끄는 게 중요한데 이번 1주차에 또 아주 재미있는 이제 매치업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트 게임으로 편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팬분들께서 좀 흥미롭게 보시면 좋을 만한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스틸러스에서 러셀 윌슨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그런 상황에서 개막 후 첫 6경기에서 선발을 기회를 얻었었던 저스틴 필즈였는데 저스틴 필즈가 시카고 베어스 시절보다 이제 패스 정확도 면에서 굉장히 좀 개선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제츠에서 기회까지 얻게 됐습니다. 사실 애런 로저스가 이제 지난 시즌 제치에서 뭐 많은 것들이 좀 문제였지만 특히 좀 눈에 띄게 기동력이 저하된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음, 그런 이제 경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로저스가 애초에 뭐 라마 잭슨 같은 이제 듀얼 스렛 유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상황에서 플레이를 연장하는 때 이제 자신의 발을 또 아주 영리하게 잘 쓰는 그런 쿼터백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게임이 좀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츠도 아마 이런 로저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좀 기동성이 있는 쿼터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추측을 또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2019, 2020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함께 뛰었던 이 제치의 넘버원 리시버 게럿 윌슨과 저스틴 필즈의 어떤 시너지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스틴 필즈가 이제 시카고 이후에 이제 모처럼 다시 한번 이 풀타임 주전 기회를 얻은 만큼 그것들 좀 잘 살릴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타일로드 테일러 백업 쿼터백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제츠에서 유니폼을 입고 어, 유사시 상황을 좀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러닝백 그룹 쪽은 이제 이렇다 할 변화가 없죠. 주전인 이제 브리스 홀에다가 이제 백업 브라일런 앨런 체제로 이번 시즌도 치를 것으로 보이는데 브리스 홀이 벌써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가 돼요. 아직까지 이제 팀과 연장 계약을 맺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그 브리스 홀이 드래프트가 되던 당시에 홀보다 늦게 뽑혔던 제임스 코, 카이렌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번 오프 시즌에 연평균 1,000만 달러 이상의 장기 계약을 모두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브리스 홀에게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치에 남게 되든 혹은 뭐 이적을 하게 되든
어쨌든 본인의 몸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 반드시 좋은 활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런 로저스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제츠가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앨런 라자드라던가 다반테 애덤스라던가 이제 그린베이 시절에 로저스와 호흡을 맞췄던 그런 리시버들을 차례로 데려오면서 로저스에게 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를 했죠. 네, 음, 그래서 다반테 애덤스는 이제 이번 오프시즌에 램스로 떠났고 앨런 라자드만 남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 라자드 같은 경우에는 데뷔를 그린베이에서 했고 에런 로저스와 지금까지 계속 같은 유니폼을 입고 모든 시즌을 보냈었어요. 음. 그러니까 로저스가 제치로 넘어오던 해에 이 앨런 라자드도 같이 넘어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에런 로저스와 다른 팀에서 뛰는 게 이제 올해가 처음이다. 네, 이런 것도 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 어쨌든 뭐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자원이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밖의 소식은 이제 이 데뷔 후에 3년 내내 1000야드를 넘기면서 팀의 확실한 넘버원 공격 옵션으로 자리 잡은 게럿 윌슨과 연장 계약을 맺은 부분인데요. 4년 1억 3천만 달러의 대형 연장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조시 레이놀즈를 1년 275만 달러 조건으로 영입을 하면서 게러드 윌슨, 조시 레이놀즈, 앨런 라자드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주전 리시버들을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 뭐 게러드 윌슨의 기량에 대해서는 이제 큰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넘버 2, 넘버 3 선수들의 역량이 다른 팀들과의 경쟁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국 게러드 윌슨에게 좀 지나친 의존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드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타이트엔드 쪽에서 윌슨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레이놀즈나 라자드에 대한 아쉬움이 약간이나마 상쇄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난 시즌의 타이트엔드 주전이었던 타일러 컴플레인이 차저스로 떠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42번 픽으로 LSU 출신의 메이슨 테일러를 지명을 했거든요. 이 선수가 곧바로 이제 주전 타이트엔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에런 글렌 감독이 이제 테일러를 두고 리시버와 블로커 두 가지 역할을 골고루 잘 해낼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대학 시절에 폭발적인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크게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대신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저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시 전력감으로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제츠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베테랑 타이론 스미스가 이번 오프 시즌에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이제 그런 음. 가운데 레프트 가드 존 심슨을 제외한 네 자리에 일단은 주전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제 그 일라이즈 베라 터커가 이제 5년차 옵션 시즌이죠. 근데 이 선수가 3도근 부상으로 이번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기게 됐는데 일단 이제 일라이즈 베라 터커가 이탈을 하면서 데뷔 시즌에 굉장히 여러 자리를 소화했던 올루파사누가 레프트 태클로 정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센터, 가드 쪽에도 이제 교통 정리가 좀 새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난 시즌까지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뛰었었던 조시 마이어스가 이제 로테이션 멤버로 좀 예상이 됐습니다만 주전 센터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원래 센터로 뛸 예정이었던 조 팀맨이 라이트 가드 자리로 위치를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음. 이게 결국에 이제 베라 터커의 부상으로 인한 좀 연쇄작용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트 태클 같은 경우 이제 모건 모스가 지구 라이벌 뉴잉글랜드로 떠난 상황에서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7번으로 뽑은 이 미주리 대학 출신의 태클, 아르망 멘부가 이제 데뷔 시즌에 곧바로 좀 중책을 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멘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150kg의 굉장히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40야드 대시 기록이 4.91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가 이제 5초 이내에 40야드 대시를 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NFL 역사상으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 압도적인 피지컬과 준수한 스피드를 이제 모두 보유한 자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풋볼 IQ도 꽤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수비 움직임을 또 빠르게 파악해서 대응하는 능력도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그 일라이자 베라 터커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한 12에서 15위권?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오펜시브 라인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그 예상치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예,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공격 쪽에서 특히 이제 변화가 많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전력이 플러스가 됐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수비 쪽을 좀 살펴보면 프론트 세븐 쪽에서 이제 제이번 킨로우가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그 공백을 빌스와 바이킹스에서 뛰었었던 해리슨 필립스와 2년 1,500만 달러 계약을 통해서 채울 예정인데 라인베커 쪽에서는 마르셀리노 맥크레리볼이 이제 주전으로 올라섰어요. 이 선수는 이제 언드래프티드 루키 출신 선수인데 아직 이제 팬들에게 굉장히 좀 잘 알려진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만 스페셜 팀에서 자신의 역량을 어필을 한 뒤에 이번 트레이닝 캠프에서 제츠의 주전 공격수들을 상대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캡틴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깜짝 활약으로 이제 팀 내에서 신뢰를 얻었고 이제 주전 기회까지 받게 됐는데 계속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제츠의 허리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수도 이제 트레이닝 캠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거를 이제 필드에서 정말 이제 상대 팀을 맞아서도 똑같이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잘 된다면 제치 디펜스의 좀 비밀병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음. 이제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너백 DJ 리드가 떠난 자리에 레이븐스에서 뛰었던 이 브랜든 스티븐스와 3년 3,600만 달러 FA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븐스가 이제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난 코너백으로 상대 리시버를 압박하는 이 프레스 커버리지 같은 분야에서는 꽤나 이제 장점이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좀 떨어지고 지난 시즌의 경기력도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년 3,600만 달러라는 금액이 이 스티븐스의 적정 몸값이냐에 대한 좀 약간 현지 언론의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세이프티 쪽에서도 이제 척 클락 선수를 잡지 않은 대신 제규어스에서 4시즌을 뛰었던 안드레 시스코와 1년 최대 1,000만 달러의 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가 또 턴오버 유도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티븐스의 단점을 어느 정도 좀 보완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츠의 총평을 좀 해보면 감독과 주전 쿼터백을 모두 교체를 하고 지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공수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뭐 스타 플레이어들이 꽤 여럿 있는 것과는 별개로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스틴 필즈에 대한 뭐 신뢰, 확신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시카고 시절 너무 그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헤맸던 그 필즈에 대한 좀 선입견 같은 것들이 아직 저에게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츠버그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한 프랜차이즈의 장기간 주전 쿼터백을 맡을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아직은 좀 보여주진 못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필즈 입장에서도 꽤 준수한 계약 조건에 어쨌든 2년간의 이제 기회를 받게 됐으니까 제치에서 좀 자신이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더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저스틴 필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비슷하거든요. 저스틴 필즈가 시카고 베어스에서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줬을지언정 또 제츠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뭐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베어스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본인도 이제 계속해서 좀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길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제츠가 좋은 자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성적이 안 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바뀐 감독이 좀 새로운 문화를 잘 이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